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추럴 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오늘 할 펌은 내추럴 웨이브라고 해서 롱 웨이브 펌이에요. 여러분들도 PPT 자료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오늘 사용할 노트는 4호하고 5호하고 6호고요. 약재는 시스테인을 쓸 거예요. 보통 일반 펌에 들어가는 약재가 시스테인하고 치오글리콜산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염색머리나 손상모에 보통 들어가고, 치오글리콜산은 모발에 굉장히 굵은 강모나 건강모, 그리고 이제 천여모. 여기서 천여모라는 얘기는 시술을 염색이나 펌어 어떤 것든 아무것도 안 한 머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여머리에 보통 치오글리콜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치오글리콜산이 들어가는 모발은 보통 이제 어린이 모발이나 남자 머리 같이 짧고 굵고 건강한 머리들이 보통 치오글리콜산을 사용을 하고, 이 시스테인을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치오글리콜산을 사용할 수 있는 머리는 여자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염색모고 이제 펌어나 매직이나 뭐든 했던 머리들이기 때문에 보통 시스테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마네킹을 가지고 시술을 할 건데요. 이제 마네킹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이 약재로 이 작업을 웬만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손상모로 생각을 하고 시술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스테인으로 시술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와인딩 방법은 크로키놀 와인딩 방법으로 시술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키놀 와인딩은 밑에서부터 둘둘둘 말아 올라가는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와인딩 방법은 크로키놀과 스파이럴,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크로키놀은 밑에서부터 둘둘둘 말아 올라가는 와인딩 방법이고, 스파이럴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나선형으로 말아 들어가는 웨이브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로키놀 웨이브를 와인딩을 할 건데요. 크로키놀 와인딩의 특징이 밑에서부터 말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로트에 감겨있는 직경이 여기는 얇지만 점점 올라가다 보면 모발이 두께 때문에 직경이 굉장히 굵어져요. 그래서 이 크로키놀 와인딩의 특징이 뿌리 쪽에는 머리가 강한 웨이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진에도, 이제 PPT 자료의 사진에도 보시면 밑에는 컬이 강한데 이렇게 위쪽에는 웨이브가 거의 없는 걸 보실 거예요. 뿌리까지 다 말아도 뿌리 쪽에는 웨이브가 거의 굵게 거의 컬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긴 머리 같은 경우 그래요. 짧은 머리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 방치를 15분 정도 둘 거고요. 중화 타임은 10분을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트 아웃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게 오늘 시술 방법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이제 작업할 펌 절차를 보시면, 먼저 이런 마른 모발에 수분을 도포하고, 그 다음 일자를 골고루 도포한 후에 비닐캡을 씌울 거예요.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는 공기 중에 산소와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원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닐캡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연 방치를 15분을 둔 후에 테스트 컬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테스트 컬은 보통 이 백 부분에 있는 부분을 롯데 한 개를 제거를 해서 컬이 형성되는 웨이브의 굵기를 테스트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사이드 부분에가 모발이 안 나오는 머리면 사이드 부분을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테스트 컬 하는 부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기본은 이 백 부분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 부분이 잘 컬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밑에 부분을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안 나오는 부분을 테스트해서 그 부분이 잘 나오면 이런 사이드나 탑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가늘고 모발 양도 적기 때문에 거의 웨이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 부분에 테스트 컬을 한 후에 웨이브가 형성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산화제를 도포하고 자연 방치한 후에 5에서 10분 후 로드 아웃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드를 모두 제거한 후에 미온수로 머리를 깨끗이 헹구고 마지막에 린스나 컨디셔너로 도포를 이제 샴푸를 하고 제거를 한 후에 타올 드라이, 타올로 물기를 꽉 짜서 말려주시고 그 다음 드라이기로 뿌리 쪽 말리고 스타일링, 거기까지가 펌어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펌 절차는 여러분들 항상 꼭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일제를 들어가고 난 후에 어떤 작업이, 어떤 비닐캡을 씌워야 되는지, 자연 방치를 해야 되는지, 뭐 중화제를 발라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고객이 물어봤을 때도 대답을 해드릴 수 없고 원활한 펌 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펌어 디자인도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펌어 절차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매번 아직 수업이 지금 3주차가 남았는데 3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모발을 지금 마네킹을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무를 충분히 해주세요. 그래서 물기가 눅눅하게 있을 정도로 있어야 약재를 바를 때 약재가 모발에 먹는 양도 적당량으로 줄일 수 있고 약재가 흡수되는 것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트를 말고 빗질을 하는 데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그 과정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를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마른 모발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장갑을 꼈죠. 이제 약재를, 펌어 약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장갑을 꼭 껴주셔야 돼요. 장갑을 껴주셔야지 안 그러면 피부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알칼리도가 높기 때문에 약재가 피부를 뚫고 우리 모발의 큐티클도 굉장히 강한데 이 큐티클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발도 뚫고 들어가는 약재가 피부는 너무 손쉽게 들어가겠죠. 피부의 피부 표피층을 열리고 안에까지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그리고 중화제 할 때도 꼭 끼셔가지고 우리가 미용 생활을 할 때 우리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하죠. 딱히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는 미용은 거의 평생 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미용 생활 하다 보면은 이 손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미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파서 뿐만이 아니고 이런 약재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피부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미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피부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피부염이 발생이 되고 계속 발생하고 다시 그리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은 미용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장갑을 항상 착용하시고 혹시 피부에 묻게 되면은 바로바로 제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제를 도포해 볼게요. 일제를 바를 때는 두피에 바르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두피에 닿지 않게 골고루 두피에 닿으면 모발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것 같지만 두피에는 절대 닿지 않는다는 거. 그죠? 우리가 오늘은 크로키놀, 머리가 굉장히 긴데 크로키놀로 말 거예요. 이렇게 긴 머리는 안쪽에는 이렇게 발라서는 약재가 골고루 발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마네킹 가지고 와인딩 연습을 하던 때랑 다르게 약재를 도포를 하면 약재를 도포한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펌머가 환원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빨리 말지 않으면 모발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로부터는 손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와인딩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키놀로 해서 5등분 와인딩을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5등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연습하는 것처럼 섹션을 나누지 않고 와인딩을 해요. 그죠? 섹션을 나누고 와인딩을 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섹션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와인딩을 해주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핀셋을 꽂거나 고무줄을 감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전에 섹션을 나눌 때처럼 하나 말았어요. 그래서 섹션을 나눌 때처럼 이렇게 블럭을 놔두어서 여기다 고무줄을 묶거나 핀셋을 하지 않아요. 파마약이 묻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가 자국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해줍니다. 지금 4호로 말고 있습니다. 골든 포인트까지는 4호로 말 거예요. 텐션을 줘서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긴 머리는 밑에는 컬이 걸릴 수 있지만 위에는 뿌리 쪽은 크로키놀로 말기 때문에 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텐션을 주지 않으면 정말 컬이 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와인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빗질을 골고루 해서 텐션을 정확하게 준 후에 지금 마는 거 보면 땅땅하게 말고 있어요. 잡아 당겨서 텐션을 줘서.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5호를 말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저도 동작이 빠르죠. 느긋하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펌젤을 바르면 시간 안에 와인딩을 해야 되고 펌머가 작용하는 시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느긋하게 할 수가 없죠. 밑에는 6호로 웨이브를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네이프 부분은 모발이 잘 걸리지 않고 머리가 잘 풀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는 롯도로 바이언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호, 6호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이쪽부터 볼까요? 지금 가운데 백 부분을 말았고 지금 사이드 부분부터 말고 있어요. 사이드 부분부터 말고 백 사이드를 말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은 로트가 4개 정도 들어가네요. 밑에는 5호로 라인을 해주고 맨 밑단은 3호 6호를 이용해서 와인딩을 해주겠습니다. 약기 중간중간에 말라져 있으면 약재를 도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백사이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호 그 다음은 6호. 지금 사이드와 백사이드 그리고 백 부분에 롯데의 위치가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5호가 가는 부분에는 같은 5호로 들어가고 6호가 들어가는 부분은 같은 6호로 웨이브를 말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근데 사이드와 백이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퍼머 디자인이. 근데 이제 기본은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완성했어요. 보이시죠? 완성했고 이제 백 부분으로 진행을 왼쪽 사이드 커트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말 때는 오른쪽하고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양쪽은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쪽이
다르게 들어가지 않아요. 양쪽이 특별하게 디자인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양쪽은 항상 밸런스가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짝짝이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건 드라이도 마찬가지고 코트도 마찬가지고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처음에는 밸런스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쉬워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빨간색에 이제 하면서 약이 덜 묻어져 있는 데는 약재를 도포하고 사이드까지. 다음은 백사이드. 와인딩 시간이 20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과연 오버타임 돼서 모발이 손상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크로 보통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는 웨이브를 마는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서 파마를 와인딩을 해줘야지 모발이 손상이 없겠죠.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조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인딩을 끝냈습니다. 손을 좀 닦고요. 일단 와인딩은 이렇게 끝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약재를 바른 후에 약을 도포하고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재를 도포하고 와인딩을 했기 때문에 위 약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으세요. 너무 말라서 약을 많이 안 발라서 안 올라오는 경우는 파마 시간도 느리고 컬 형성력이 조금 더디게 돼요. 그래서 약재가 이렇게 발라서 올라올 정도로 넉넉하게 발라주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4호로 와인딩을 하고 그 다음 5호 들어가고 밑에 6호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5호 들어간 위치에는 같이 5호가 들어가지고 6호 들어간 위치에는 같이 6호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딩을 마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1단, 2단, 3단, 4단, 5단 해서 5등분 블로킹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말 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블로킹을 나누지 않고 대략적으로 감으로 블로킹의 자리 위치가 5단은 어느 정도 사이드 위치와 백사이드 위치를 가늠하시고 와인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와인딩 연습하던 것처럼 사이드 부분을 나눠서 핀셋을 찌르거나 고무줄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기본이시고, 이렇게 다 와인딩을 하고 난 후에는 이런 데 고무줄 자국 나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비닐캡을 씌우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밴드가 있죠. 이 얼굴 부분에 이렇게 고무줄이 나면 고무줄 자국이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하고 비닐캡을 씌우는데, 오늘은 마네킹은 이렇게 이 비닐캡만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0분 후에 테스트 컬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